아버님께서 서명하신 그 유언장, 위조되었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거대한 회의실을 삼켰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에 선 백설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으나 그 안에는 누구도 쉬이 짐작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선재의 입가에 머물던 여유로운 미소가 처음으로 옅은 균열을 보였습니다. 그의 옆자리를 지키던 민경채는 하얗게 질린 손으로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의 스커트 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자락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김선재가 먼저 평정을 되찾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듣기 좋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설혜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장인어른, 아니 민두식 회장님의 필적과 서명이 명백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를 두고 위조라니요. 회장님의 부재가 길어지니 심적으로 많이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만 공식적인 이사회 석상에서 할 말과 못할 말은 가려주셔야지요. 지금 설혜 씨의 발언은 민간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백설이를 위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그녀를 이성을 잃고 슬픔에 잠식된 감정적인 여자로 몰아가려는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의 의미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백설이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그녀가 일으킨 소란에 대한 짜증과 불쾌감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백설이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김선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당신은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디에 계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유언장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법적 대리인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진실을 가릴 생각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아버님은 어딘가에 감금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설이의 단언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민간그룹의 회장이 실종된 것도 모자라 감금이라니. 그리고 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그의 법적 대리인이자 차녀 민경채의 약혼자인 김선재라니. 모든 이사진들이 충격에 빠진 이 서사의 발단은 며칠 전 음습한 비가 내리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문태경은 굳은 얼굴로 백설이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회장 비서실에서 막 입수한 민두식 회장의 마지막 행적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처럼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김 기사 말로는 분명 별장으로 향했다고 했는데 영상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끊겨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처럼요. 사고의 흔적도 차량의 강제 정차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백설이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된 지 꼬박 이틀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휴식이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늘 일에 치여 살던 아버지가 가끔씩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듯 휴식을 취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길한 예감은 짙은 안개처럼 그녀의 심장을 올감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평온한 휴식이 아니라 깊은 심연의 소리 없는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기사는 뭐라고 합니까? 그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 기사뿐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야 모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설득해보세요. 문태경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더니
계속 추궁하자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본인은 그날 운전하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돈을 두둑이 받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따님이 다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겁에 질려 더 이상은 협조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요. 문태경의 보고를 듣는 백설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돈과 협박. 아버지를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동선과 습관, 그리고 그의 운전기사인 김 기사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까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선재. 언제나 공손한 미소 뒤에 서늘한 야심을 감추고 있던 남자. 동생 민경채의 마음을 사로잡아 민강의 심장부로 들어온 남자였습니다. 그가 민경채에게 속삭이던 달콤한 말들이 이제 와서는 독이 묻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김선재가 민경채와 함께 회장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김선재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애써 위안을 삼으려는 듯 그의 팔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나서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봉투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부재실을 대비해 저에게 맡겨두신 유언장입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개봉하여 회사의 혼란을 막으라는 엄명이 있으셨습니다. 법적 공증까지 모두 마친 서류입니다. 백설이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민두식 회장의 유고 또는 장기 부재 시 민강그룹의 모든 권한을 법적 대리인인 김선재의 조력을 받아 차녀 민경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씨는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 아버지의 글씨에서 느껴지던 단단함과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위태롭게 떨리는 선들의 집합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님께서 저를 제치고 민경채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니. 김선재 씨, 당신이 옆에서 무슨 수작을 부린 겁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사에 끼어들어 이런 일을 꾸미는 거죠? 백설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동생 민경채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김선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진심으로 백설이를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혜 씨. 저 또한 회장님의 결정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설혜 씨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강하고 독단적인 면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요. 반면 경채 씨는 유연하고 사람을 품을 줄 알죠. 아마도 회장님께서는 두 분의 조화를 통해 회사가 안정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저보고는 경채 씨를 도와 설혜 씨의 빈자리를 채우고 회사를 안정시키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백설이는 그것이 교묘하게 자신을 깎아내리고 민경채를 부추기는 거짓말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회사의 미래를 맡기지 않을 만큼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김선재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의 말에 조금은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평생 백설이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녀에게 회장님의 인정이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과 같았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야. 일단은 유언장에 따라 회사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아버지는 곧 돌아오실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회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야. 민경채, 너 지금 저 사람과 한패라는 거지. 아버지가 실종된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게 다 저 남자가 꾸민 짓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제발 정신 좀 차려. 백설이의 외침에도 민경채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김선재가 만들어준 권력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백설이의 절규는 자신을 시기하는 자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설이와 문태경은 비밀리에 민두식 회장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재가 회사의 모든 정보망을 통제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조사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의 모든 CCTV는 그의 손아귀에 있었고 충성스럽던 직원들조차 김선재의 편에 서서 백설이를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CCTV 사각지대, 대포폰 통화 내역, 사설 경호원들의 움직임 등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문태경이 별장 인근을 배회하던 수상한 SUV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가 분명합니다. 별장 주변을 맴돌다 사라졌고 같은 날 회장님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 근처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차의 동선을 따라가면 무언가 나올 겁니다. 김선재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경호업체 소유 차량입니다. 백설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선재는 분명 아버님의 습관을 역이용했을 겁니다. 아버님께서 자주 찾으시던 별장 근처라면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쉬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계속 그곳에 두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추적을 시작했다는 걸 눈치챘다면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하겠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태경 씨. 백설이와 문태경은 한밤중을 틈타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를 앞질러 잠복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의 눈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문제의 SUV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차량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리더니 낡고 음산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녹슨 간판에는 정신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폐쇄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건물을 휘감은 담쟁이 덩굴과 깨진 유리창이 그곳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검은 옷의 남자들이 누군가가 실린 들것을 옮겼습니다. 백설이는 숨을 죽이고 망원 렌즈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초췌하고 쇠약해 보였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은 아버지 민두식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와 서류를 주고받으며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 한 분, 비공개 병동으로 인계 완료했습니다. 서류 처리는 완벽하게 끝냈으니 앞으로 이곳에서 누구의 기억에도 남지 않은 채 조용히 여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후원금은 약속대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럽게 웃는 얼굴은 바로 김선재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백설이가 평생 봐왔던 그 어떤 표정보다도 사악하고 혐오스러웠습니다. 백설이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문태경이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지금은 안 됩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대놓고 움직이는 건 이미 모든 법적 장치를 마련해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뛰어들면 불법 침입으로 역공을 당할 뿐입니다. 저 악마 같은 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백설이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저 끔찍한 곳에 두고 돌아설 수는 없었지만 문태경의 말이 옳았습니다.
뜨거운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눌러야 했습니다. 더 치밀하고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김선재와 병원 관계자가 악수를 나누는 장면, 민두식이 병원 안으로 옮겨지는 장면 하나하나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민간그룹 내부에서는 김선재의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경채를 앞세워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회장 유고에 따른 경영 정상화 방안, 즉 백설의 사장의 해임과 민경채의 회장 직무대행 선임이었습니다. 이사회 전날 밤 김선재는 민경채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녀의 손가락에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경채 씨, 이제 당신이 민강의 진짜 주인이 될 시간이야. 내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게. 이 반지는 우리의 약속이자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할 권력의 상징이 될 거야. 이제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해. 민경채는 차가운 반지의 감촉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마음 한구석에서 마지막 양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아버지 민두식은 언제나 강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백설이의 빛에 가려진 자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는 냉정한 아버지였습니다. 백설이의 성공을 칭찬할 때마다 자신은 그저 투명 인간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야. 나도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이건 내 자리를 되찾는 것일 뿐. 민경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김선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과 욕망이 뒤섞여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그런 그녀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각 백설이의 사무실에는 또 다른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김선재의 뒷조사를 하던 문태경의 정보원이 공 실장에게서 얻어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공 실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쪽을 저울질하던 중 결국 더 큰 판을 쥔 백설이에게 정보를 넘기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김선재의 탐욕이 결국 자신까지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동물의 본능적인 감각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넘긴 것은 민두식 회장이 감금된 방에서 몰래 빼돌린 약 기운에 취해 눌러 쓴 메모 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위임 협박 선제를 믿지 마라 라는 단어들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유언장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김선재가 회장님의 비밀 자금까지 노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공 실장이 회장님 비밀 금고 위치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백설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힘이 담긴 메모 조각을 들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경 씨,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버님을 저 지옥 같은 곳에 혼자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습니다. 김선재와 민경채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이사들 앞에 섰습니다. 김선재는 유언장을 근거로 백설이의 해임안을 상정했고 이미 그의 편으로 포섭된 이사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김선재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백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바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서명하신 그 유언장, 위조되었습니다. 백설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약물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님을 협박하여 받아낸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김선재 변호사,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이제 밝힐 시간입니다. 백설이는 준비해 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패정신병원 앞에서 찍힌 김선재의 사진, 민두식 회장이 강제로 이송되는 장면, 김선재와 병원장이 악수를 나누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 실장을 통해 입수한 민두식의 친필 메모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김선재 변호사가 말하는 회장님의 뜻의 실체입니다. 그는 회장님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제 동생 민경채를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는 민경채의 오랜 열등감과 인정 욕구를 파고들어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 김선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김선재를 번갈아 쳐다보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가 자신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진실, 그리고 아버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공범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김선재가 속삭였던 모든 달콤한 말들이 이제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선재 씨, 이게 다 사실이야? 대답해봐.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를 민강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민경채의 절규에도 김선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몇몇은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김선재에게 줄을 섰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혼란의 정점에서 백설이는 미리 연락해둔 경찰과 함께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는 동생 민경채를 지나쳐 망연자실한 김선재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연민과 뜨거운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야망은 여기서 끝입니다. 김선재 씨. 당신이 삼키려 했던 태양은 당신을 죄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민두식 회장의 실종으로 시작된 민강그룹의 비극은 한편의 치열한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버지를 감금하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김선재의 야심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릇된 사랑과 야망에 눈이 멀어 그에게 동조했던 민경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에 맞서 싸운 백설이는 소중한 아버지를 구해내고 회사를 지켜냈지만 그녀의 마음에도 가족의 배신이라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족의 비극이자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